경남적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 기간이 도를 넘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모텔에 가거나 도박을 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면서 새벽을 노린 불법 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려 죽은 소나무를 목재나 청정 연료 등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공무원들의 기강회의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최근 경남적 일부 공무원들의 풀어진 근무 기강이 도를 넘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모텔에 가거나 도박을 하는 등 일탈을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지역 한 군의 5급 공무원 A모 씨. 지난 1월 초 모텔에 들어갔다가 경상남도 공직기강 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동료들은 한창 바쁜 평일 오후 4시 근무 시간 중이었습니다. 모텔에 함께 간 사람은 내연 관계의 여성이었습니다. 시청의 4급 고위직 공무원인 B 씨는 지난 설을 앞두고 고급 양주 등 14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받다가 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선물을 건넨 사람은 이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의 6급 공무원 C 씨는 설 연휴 일주일 전 근무 시간 중에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간 곳이 직무 관련 업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C 씨는 업자들과 판돈 12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 용무를 보는 등 복무 위반자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설 연휴까지 도본청과 시군, 산하기관 등 81개 기관에서 감찰을 벌였습니다. 모두 20건의 공무원 47명을 적발했고 3명은 중징계하도록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품을 받은 1명은 고발까지 됐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공직기강 감찰이 상시 펼쳐지고 경상남도는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 일탈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거제시청 4급 공무원 5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거제시내 한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 씨와 또 다른 지역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면서 새벽을 노린 불법 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적 단속 기준이 40톤인데 100톤이 넘는 차량이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적발 현장을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대형 굴뚝을 실은 화물차 2대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화학공장용 굴뚝 하나의 길이는 20m, 무게는 40톤이 넘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를 개조해 바퀴 130개가 달린 차량 무게까지 합치면 중량은 100톤. 과적 단속 대상 40톤의 배가 넘습니다. 트랜스포트 저 무게 자체만 해도 벌써 40톤이 넘거든요. 그럼 이거 다음에 팔려도 100톤은 도로법 제114조에 의하면은 과적 차량 운행을 허가받는 데 드는 비용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업체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서 부산 신안까지 불법 운행이 집중됩니다. 부두까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총 중량 40톤 이상의 화물차는 이곳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허가 비용의 많게는 10% 수준인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40톤씩을 예를 들어 2번을 옮기는 것보다 한 번에 80톤이나 아니면 하여튼 그걸 넘어서 옮기면 옮기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물류 비용에서 지난해 경남 지역에 적발된 과적 차량은 700여 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가짜 모피를 유명 상표로 비싸게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주부들인데요.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경찰에 제때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과 여성이 현금 인출기로 가더니 여성은 남성에게 바로 돈을 건넵니다. 유명 상표 모피라는 이 남성의 말에 속아 옷을 산 겁니다. 옷 3벌에 100만 원. 백화점 납품 과정에서 빼돌린 수백만 원짜리 옷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 명증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30분 동안 이게 아닌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여튼 넘어간 것 같아요. 이런 수법으로 가짜 모피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52살 유모 씨와 54살 강모 씨가 입건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창원과 부산의 3명, 피해액은 340만 원입니다. 실제 이 옷은 한 벌에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출근길에 나선 주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승용차 안에서 가짜 제품을 보여주며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이 보통 여성분들이 바쁜 출근 시간에 물건은 탐이나고 출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특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가짜와 구별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제대로 확인도 안 했습니다. 털과 털 사이를 들여다보면 진짜 모피는 가죽이지만 가짜 모피는 듬성듬성한 섬유 재질입니다. 안에 겉털하고 속털이 많이 있거든요. 안에 네. 솜털이 많이 있잖아요. 촘촘하게. 네네. 근데 이런 거는 솜털 자체가 없이 만지면 약간. 경찰은 전국에서 이 같은 피해가 10건 넘게 추가로 접수됐다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불이 날 경우 옆집으로 탈출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창고로 활용하는 등 재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7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불로 어머니와 세 자녀가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층 이상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칸막이를 뚫고 신속하게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치 등의 연장을 활용할 경우 보다 손쉽게 경량 칸막이를 부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지은 아파트에는 대피 공간도 설치돼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1시간 정도 유독가스 등을 차단해 구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나 대피 공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가정이 많습니다. 심지어 선반이 칸막이를 가로막고 있거나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설마 화재가 나겠네 이 생각을 더 많이 해서 보통 이렇게 창고로 써놓은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설마 우리 집에 뭐 하고 나겠나. 저희 소방서에서는 전 아파트 세대별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스티커를 붙였고 지난해 아파트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24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라 비상탈출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등산로를 걷다 보면 제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이 방제 처리된 뒤 버려진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같이 쓸모없이 버려지는 제선충 고사목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올해부터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산 중턱마다 초록색 방수포에 쌓인 나무 더미가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입니다. 감염목은 잘라서 약품으로 훈증 처리를 한 뒤 방수포에 싸서 6개월 이상 두는데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재확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염목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감염된 소나무를 통째로 집어넣은 뒤 24시간 고온으로 가열하면 제선충과 매개충이 박멸됩니다. 약재가 필요 없어 비용이 약 25% 정도 절감되는 데다 열 처리를 한 소나무는 목재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무 중심 부위 온도에 56도 도달하면은 모든 균이 박멸이 된다라는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은 파쇄와 소각입니다. 사천시는 올해부터 파쇄한 감염목을 우드칩으로 만들어 발전소에 원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선충 확산 우려 없이 청정에너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내 폐목재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업체하고 협약 체결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57만여 그루.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재선충 고사목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내일 경남을 방문해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면담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내일 오전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도청과 교육청에서 각각 면담하고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중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문 대표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원회를 창원 동남적 본부에서 개최하고 학교 급식법 개정안 처리 등 경남의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 총회와 대규모 학부모 집회가 경남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오는 19일 창원에서 총회를 하고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급식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 학부모 대회가 열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무효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에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당선인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함양경찰서는 함양 모 축협조합장 당선인 58살 양모 씨를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8일 축협조합원 김모 씨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며 현금 1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창원시 도섬 해상에서 2015 해양안전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마산 여객터미널과 도섬으로 가는 92톤급 유람선 가고파 2호가 승선원 42명을 태운 채 항해하다 암초와 충돌해 침몰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창원해경은 해군과 소방본부, 창원시와 실전훈련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의 옛 한국철강터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상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부터 창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건축위원회가 아파트 계획을 조건부 가결해 준 것이 특혜라는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건축위원회는 부영주택이 낸 애초 계획보다 1,200여 가구 늘어난 사업계획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고 이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